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지난 5월 12일 예루살렘 포스트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기업, 정치단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300여 개가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홈페이지에는 매우 놀랄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 파멸의 초읽기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이런 문구가 영어와 히브리어도 함께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동영상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이 동영상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경제도시인 텔아비브가 폭발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불타는 도시의 물속에서 피를 흘린 채 헤엄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인터넷 해킹은 터키,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 등의 무슬림 해커들이 공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날 해킹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날 53주년을 축하하는 날에 맞춰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사이버 전쟁을 벌이는 중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 오늘은 그 이야기를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8일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양수장의 공무원들은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몇 대의 펌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지시도 받지 않고 꺼졌다가 켜졌던 것이죠. 담당자들은 처음엔 단순한 기기 이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양수기들은 원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아주 까다로운 기계였고, 이런 오작동이 물을 공급하는 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조사관들은 불길한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란어로 쓰인 암호 한 개가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미국과 유럽의 서버를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 양수장의 펌프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제어기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조사관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정수장의 컴퓨터 2대를 조작해서 이스라엘 가정으로 유입되는 식수에 첨가되는 염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수돗물에는 염소가 살균제로 포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염소가 지나치게 많게 포함되도록 조작을 한다면 그 물을 식수로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뻔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잉 화학물질이 검출됨으로써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양수장이 정지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폭염 속에 수만 명의 민간인과 농장이 말라 죽을 뻔할 수 있었던 대참사가 벌어질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세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사이버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부대가 아닌 민간인을 향한
더욱이 민간인들이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식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테러가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이버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관리들이 양수장의 컴퓨터에 침입한 악성 코드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용 사이버 유닛 중 하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은 지금까지는 민간 인프라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공격을 피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식수에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이죠. 이란은 민간인을 향한 사이버 테러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시나리오에 문을 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사이버 전력을 갖춘 이스라엘을 건드린 셈이니까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적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이나 민간인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테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한 대 맞았으면 두세 배 더해서 보복을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번 사이버 공격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공격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지난 5월 9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란의 샤헤드 라지의 항만의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이란의 양대 선박 터미널 중 하나로 물동량이 아주 꽤 많은 곳인데 선박 운항, 자동차 통행, 물류를 관장하는 컴퓨터가 일순간에 마비되면서 항구로 향하는 바닷길과 육로에는 엄청난 정체가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이 해킹이 이스라엘의 보복성 공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은 매우 주도 면밀했으며 이란이 발표한 것보다도 훨씬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항구의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당시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5월 9일에는 항구에 진입하지 못한 선박들이 길게 늘어섰고 12일에도 연안에 컨테이너를 실은 10척의 배가 목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최근 사이버 공격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발표하면서 단지 항만 내 몇 개의 민간 운영 시스템에만 손해를 끼쳤다고 극구 자신들의 피해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협박성 글과 베냐민 네타냐후가 피를 흘리며 헤엄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해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또다시 그에 따른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절대로 사이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방어 능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버 전투 능력이 뛰어난 데에는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8200 부대와 국가사이버국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아랍 국가들과 독립전쟁을 벌인 끝에 간신히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952년 8200 부대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전단팀을 만들게 됩니다. 8200 부대의 명칭은 부대 창설 당시 동구권 출신 유대인 8명과 이라크 출신 유대인 2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1952년도면 지금부터 70여 년 전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때부터 벌써 미래의 전쟁은 미사일과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전담팀을 군 부대 내에 설치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남녀 모두 3년 또는 2년의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8200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학, 과학,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한 이공계 수만 명의 우수한 두뇌 중에서도 실제로 8200 부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는 아주 극소수에 달한다고 하죠. 이토록 뛰어난 머리와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바로 8200 부대입니다.
오랜 세월 축적되고 발전시킨 사이버 전담팀 8200 부대의 진가는 2007년 시리아의 핵 의혹 시설을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건물이 핵시설이라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군의 공습 요청에 별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는 핵시설에 스파이를 잠입시켜서 내부 사진을 찍어왔고 드디어 해당 시설이 북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그 핵시설을 공습하게 되죠. 여기서 애초에 해당 시설을 처음 주요 감시 대상에 놓고 모사드와 협력한 것은 주변 정보 수집 작업을 통한 8200 부대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8200 부대의 뛰어난 활약상 중에 하나가 바로 웜 바이러스를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시킨 일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이란의 핵 발전소 설비가 잦은 고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발전소 설비의 사소한 고장인 것으로만 알고 1년 넘게 오류를 찾느라 고생했지만 이는 스턱스넷이라고 불리는 산업시설 파괴 전문 악성 소프트웨어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은밀히 침투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란 당국이 이러한 점을 알아냈을 때는 이미 핵시설은 무력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이란의 핵 개발이 수년간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스턱스넷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세계 컴퓨터 중에 18.22%가 인도네시아 소재의 컴퓨터, 그리고 8.31%가 인도 소재의 컴퓨터였고 58.85%가 이란에 소재한 컴퓨터였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는 이란의 중요 목표인 부쉐로 원자력 발전소 또는 나탄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는 절대로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 있었을까요? 2010년 당시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에는 인터넷이 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이 되던 5년 전에 바이러스가 그때 이미 침투해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컴퓨터에 잠복해 있다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은 기술적 문제로 시설이 여러 차례 정지되었으며 원심 분리기의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를 반복했는데 시설 관제소의 모니터에는 가짜 신호를 내보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었고 결국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역시 이스라엘 당국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이 역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가 되었죠. 나중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곧바로 사이버 부대 창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거센 솔라이마니가 이끌었던 쿠두스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사이버 부대를 만들어 전력을 강화한 것이죠. 유사시에 민간 해커로 가장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사이버 전담 조직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후반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우방국가인 미국 은행에 대한 디도스 공격으로 보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카삼 사이버 전사라는 해커 집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캐피털 원, 뉴욕 증권 거래소 등 50여 개 금융기관을 공격해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발생시켰죠. 이란 해커들의 공격은 그리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산업의 기반인 금융 분야를 2년이나 끈질기게 공략할 만큼 아주 전의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해커들은 2013년 8월 또다시 뉴욕 인근 보먼 에비뉴 댐 시설 통제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미 행정부의 기반 시설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죠. 그 이후에도 이란은 미국과 사우디의 군사, 항공, 석유화학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2016년 중순부터 공격 대상과 영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까지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이란 사이버 부대의 공격과 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역시 이란의 사이버 부대는 수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 방어해낸 것입니다. 2011년 이스라엘은 이란의 시시각각 공격해오는 사이버 테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리실 직속 기구로 국가사이버국을 창설했는데요. 국가사이버국은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경제부, 국방부 등 타 부처와 연계 업무를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 산업 투자 촉진, 국제 협력 등 모든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있다. 새로운 적들을 대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국방력을 높여서 실제 보안 시설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이버 공간까지도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사이버국은 2013년부터 8200 부대를 비롯한 군의 정보 수집 기능과 민간 분야의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사이버 스파크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남부 부엘셰바 지역에 총 6만 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이곳에 이스라엘 군과 대학, 전 세계 안보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미 이스라엘 군과의 협력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안보 업체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8200 부대는 최근에도 그 능력의 진가를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이슬람 테러 조직인 IS가 호주 시드니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로 향해 날아갈 에티하트 항공 소속의 여객기 A380을 공중 납치하려는 것을 알아내고 호주 경찰에 알렸던 것이죠. 호주 경찰은 무장 경비대를 투입해서 출입구를 차단하고 조종사와 승무원, 승객을 분리한 후에 안전하게 구출해냈고 때마침 폭탄을 설치하려는 용의자 칼리드 카야트라는 사람도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8200 부대가 아니었다면 A380이라는 대형 여객기에 탔던 수백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요 테러 활동을 막은 사례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현재 사이버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중동 지역 내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하루에도 6,000회 이상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 모든 공격들을 훌륭히 막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2019년 6월 17일에는 이스라엘의 전 총리인 에후드 바락의 전화와 컴퓨터가 이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고요. 이스라엘의 전 방위군 대장인 베니 간츠의 휴대폰도 역시 해킹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해커들은 이스라엘을 사이버 공격 강화 훈련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군부대에서 사이버 방어 전력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청년 엘라드 오르티즈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아랍 국가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이 들어오며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들의 제1목표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개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 정부기관들이 대상이 되는데 해킹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자료들과 데이터들을 암시장에 비싼 돈을 주고 내다 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격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해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이나 접촉했던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모두 빼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긴급 구조팀 CERT를 만들고 해킹 긴급 구조번호 119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컴퓨터나 전자기기 사용 중에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119로 전화를 걸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컴퓨터 긴급 구조팀은 원칙적으로 원격 대응이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긴급 구조팀이 현장에 파견되는데 이스라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CERT의 상황실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현황이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해커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지까지 대형 화면에 나타난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례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6월 4일 현재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는 17,342명이고 290명이 사망을 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고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아닌 사이버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미사일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만이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도시나 국가 전체를 일시에 정지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붕괴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해 시도했던 것처럼 수돗물 시설을 장악하거나 건물의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고장내게 하면 가스에 중독되거나 질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농작물이나 공장의 물건까지도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군 부대의 GPS를 목통으로 만들게 된다면 미사일을 날릴 수도 전투기를 띄울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에 공격을 당한다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사이버 공격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이버 공격과 이스라엘의 방어,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보복 공격,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세계 최강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지만 그 땅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세계는 지금,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사이버 전쟁 중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